문과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좀 많이 하는 말이 "쌤 근데요. 저희는 용어가 어려워야지 좀 생기부를 봐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그냥 자료 찾아서 정리하는 거 아닌가요?"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하이온 입시 컨설팅입니다. 이번에는 문과 친구들 중에서 작년에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이 친구 되게 훌륭하게 잘 갔다라고 했던 친구 중에 문과 친구가 3.3에서 3.4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봤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엄청 똑똑했던 친구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쌤 제가 1학년 때는 실은 국제학부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국제학부 말고 일반고 친구들이 안 쓰는 학과 중에 하나가 불어불문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불어를 꿈돌의 과정으로 공동교육 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불어로 일단 생기부를 채워놨어요. 그래서 불어불문학과들이랑 이것저것 학과를 좀 섞어서 쓰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불어불문학과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.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특혜가 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와, 이 친구 진짜 똑똑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2학년 때부터 자기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너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야. 그러면 우리는 불어불문학과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숭실대학교 불어불문학과, 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, 아주이나 그리고 별로 없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불어불문학과도 있지만 불어불문학과 경쟁률이 크게 튀었을 때는 너가 불어불문학과를 쓰면 안 될 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언어학과나 어문계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생기부를 두 틀로 나눠서 첫 번째는 불어불문에 관련된 내용, 불어 문학에, 프랑스 문학에 관련된 내용, 프랑스 문화에 관련된 내용, 그리고 언어학에 관련된 내용을 세 개를 맞춰서 삼각구도로 우리가 생기부를 정리하자라고 해서 그 친구가 생기부를 지금 프랑스에 갖고 있는 문제점, 그 문제점이 한국에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, 그 다음 프랑스 문학을 챗 GPT로 분석했을 때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내가 분석했을 때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서 결국은 챗 GPT 자체가 기존의 전문가들의 텍스트가 잘못되어 있으면 챗 GPT가 알려주는 답도 잘못되었을 것이다. 그래서 참고는 하되 챗 GPT로 문학 분석, 프랑스 문학을 어떠한 방식의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한 거.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언어가 영어랑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, 그리고 그 프랑스 언어에 갖고 있는 위상이 왜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, 그래서 생기부를 보면 프랑스의 덕후라고 느껴질 정도로 프랑스 얘기를 가득가득 갖다 심어놨고, 이 친구가 원서를 쓸 때는 인하대 불어불문학과, 아주대 불어불문학과, 그리고 이 친구가 쌤 저 수능 최저 자신 없습니다 라고 되게 솔직하게 말해줬고, 저의 입장에서도 3.3에서 친구를 교과 전형을 썼을 때 안전하게 붙을 교과 전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, 이 친구가 면접을 준비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상상되지 않아서 제가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진짜 안 쓰는데 가천대 지역균형을 한번 써보자. 외국어 영역을 한번 써보자. 그런데 너가 면접 준비를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한 상태였고,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저는 교과 전형으로 하나는 실은 경영경제도 관심이 있어서 명지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으로는 제가 명지대식으로는 조금 될 것 같기는 한데 불안하니까 경쟁률 떨어지면 그때 한번 써볼게요. 근데 한번 일단은 픽해 둘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, 그 다음에 외대를 너무 가고 싶었던 친구인데 글로케미아도 상관없다 해서 외대 글로케미아 융합형인재 전형을 썼고, 그 다음에 동덕여대 유로피언학과를 썼습니다. 그리고 실은 숭실대나 숙명여대 둘 중에 하나를 넣을까라고 했는데 숭실대가 불어불문학과 그에 터져갖고서는 야 경쟁률 이 정도면 쓰지 말라는 뜻이야. 그리고 우리 애초에 목표가 아주대였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했고, 이 친구 최종적으로는 동덕여대 하나는 1차 탈락하고 나머지 학교는 다 최초합으로 붙고, 특히 아주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전체 수석으로 붙어갖고 이게 뭐지? 라고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, 이 친구의 성공 핵심은 1학년 때부터 자기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지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계획이 굉장히 꽤나 현실적이었으며, 그 계획을 위해서 생기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될지를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했던 친구여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
늘 해줬던 말이 너가 너무 똑똑해서 좋다. 왜냐면 이렇게 내 원서를 쓰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는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였고, 그 친구랑 정말 이야기가 잘 통했고, 면접을 준비하더라도 인하대 면접을 보고 왔는데, 쌤 제가요 준비한 거는 한 30장 정도의 그 대본을 준비했는데 정말 저의 인성적인 부분만 물어봐서 너무 실망했어요. 그랬던 친구가 그 다음날 아주대 면접 보고 와서는, 선생님 제가요 아주대를 붙던 안 붙던 일단 아주대에서 나의 그 심화된 활동들에 대해서 너무 꼼꼼하게 질문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, 결국 아주대 수석으로 붙었을 때 야 어떻게 너의 점수에 아주대를 수석으로 붙었을 수 있지? 라고 하면서 되게 놀랬고,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했던 친구였고, 그것을 굉장히 잘 수행했던 친구여서 성적이 나쁘더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를 과장되게 평가하지도 않았고, 수능 최저를 호기롭게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라고 과장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딱 체크해서, 쌤 저는 아주대 가면 굉장히 잘 간 거예요. 그래서 거기 가서 하고 싶어요 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잘 붙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2.4, 2.3에서 2.4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, 이 친구는 원서를 쓸 때 제가 일반고 친구였고 생기부는 좋지 않았고 1, 2학년 때는 홍보 쪽이나 미디어 쪽 했던 친구였는데 2학년 때부터 사회 등급이 너무 좋아서, 근데 이 친구한테 행정학과나 이런 학과 쓸까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싫어요 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, 사회 등급이 좋은 걸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서 경영은 안 되고 경제는 되겠니?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해줬던 게, 경제학과를 쓰되 이게 경영대에 있는 경제학과는 수학 점수를 생각보다 많이 보고 사회과학대열에 있는 경제학과는 생각보다 수학을 덜 볼 수 있다. 이 구조에 맞춰서 원서를 써야 된다라고 했더니, 쌤이 알아서 생각해서 해주세요. 저한테 유리한 학교는 쌤이 더 잘 알겠죠? 라고 얘기를 해서, 일단 우리는 그 친구가 수학 등급이 다 3등급이어서 원서 쓸 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생기부에는 경제 구조, 그리고 과거의 경제 상황과 현재 경제 상황의 유사점.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, 리만 브라더스 상황과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상황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금융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,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. 그 다음에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지, 그것을 환율과 비교해갖고 설명하고, 수학 점수는 나쁘지만 그 수학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를 수학이랑 연결지어갖고서는 쭉 정리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고,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들을 3학년 때 정리를 했고, 다행히 이 친구가 3학년 확통을 1등급을 받아갖고 괜찮다,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했고, 생각보다 수능 최저도 좀 잘 맞춰서 웬만하면 홍대는 붙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원서를 지원했을 때, 시립대학교 가고 싶어서 시립대학교 경제 썼고, 그 다음에 한국외대 경제 썼고, 그 다음에 동국대 경제, 그 다음에 건대 경제, 홍대 쓰고,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는 아예 하향으로 교과로 깔았는데, 제가 원서 쓰면서 얘기했던 게, 선생님은 외대, 네가 쓴 높은 학교 중에서 외대 빼곤 다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첫 번째로 동국대학교랑 건대는 아이가 욕심에 썼는데, 동국대 건대는 쓰기에는 생기부가 되게 부족했었고, 왜냐면 꿈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홍대는 합격할 거, 수능 최저 맞추면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고, 근데 외대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 계열에 있었던 학교였고, 두 번째로는 이 학교가 생각보다 사회 등급에 대한 거랑 이 학교의 성실도를 굉장히 많이 반영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고,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는 홍대, 외대, 그 다음에 인하대 이렇게 붙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성적에서 장점이 무엇인지,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학교가 원하는 게 수학 등급인데 수학 등급이 떨어진다면 다른 부분에 그 수학 등급 떨어진 것들을 잘 채워 넣을 수 있는지의 포인트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, 원서를 쓸 때 생기부의 내용을 진로에 다 맞췄어요 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어떠한 탐구의 과정들이 드러났는데
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까지 드러나면 되게 좋은 거고, 그것을 면접 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, 그러면 모펀드를 갖고서는 자펀드를 만들었을 때 이들의 수익률을 불분명하게 섞어서 수익률을 낸 부분들을 리먼 사태에서 집값이 올라가서 그 집값에 대한 부동산 채권들의 신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부실 채권과, 그러니까 부실 신용도를 갖고 있는 채권과 신용도가 높은 채권들을 섞어 갖고서는 계산을 다시 했던 오류를 이 두 개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한테 투명한 회계 감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,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에서 현재의 사건으로 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냐면 금융권의 탐욕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냈고,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채권이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, MBS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생기부에 넣었는데 교수님들이 그것만 물어보셨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환율과 집값이 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집어넣었고, 이러한 식으로 학생들이 내가 경제학과가 좋아요, 경제학과가 중요해요가 아니라 경제라는 테마를 갖고서는 얼마나 나의 사고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정리할 수 있는지, 그리고 현재의 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걸 해결 방안을 과거에 해결했던 사태로 찾아낸다든지, 이러한 식의 내가 얼마나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, 이과 친구들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계하면 되게 풍성해 보이는데, 문과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좀 많이 하는 말이, 쌤 근데요 저희는 용어가 어려워야지 좀 생각을 봐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그냥 자료 찾아서 정리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문과 친구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, 이제 그 친구들은 실험을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설문조사밖에 없고 논문의 내용들을 차용해서 쓰는 건데, 저는 논문의 내용 차용해서 써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단 조건이 뭐냐면 그 논문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이 현상을 왜 설명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내 사고로 해결했어 라는 것이 있다면 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유사성을 본인이 발견해서 낸다면 이 친구는 하나의 사례를 보고 그것을 다른 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지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의 내용들을 생기부에 몇 군데 더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생기부를 그냥 나열식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고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 뚜렷한 개연성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마지막 생기부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생기부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입시 결과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